이해하고도 남을 만큼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섭섭했던 게 본인의 입을 통해 듣는 거하고 가다가 보도를 통해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 다르지. 가장 아끼는 경우에 제가 사고를 쳐봐서 아는데 네.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기사 보는 게 나아요. 왜요? 대그룹의 안방마님 정기자 내가 얘기하는 거는 1999년 유물의 힐튼 호텔 매각. 그런데 이 김우중 전 회장께서 그 저 깊은 속에서는 좀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 호텔이 매각되는 그 해에 그 현모양처의 상징이라고 하는 신사임당 상을 정희재 씨가 받게 되는데, 이때 축사하면서 김우중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상 받으면서 심정이.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그 마음속으로는 아껴뒀던 내 아내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의 표현을 이 상, 신사임당 상이 조금은 갚아준 것 같다.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오늘 조금 다소나마 갚은 것 같다고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진짜. 얘기해야 돼요. 맞아.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김우중 회장이 지금 여전히 호화 생활 중이다라는 구설수가 계속 있었는데, 힐튼 호텔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좀 있었죠. 네, 김우중 회장은 재직 시절에요. 힐튼 호텔의 제일 높은 23층에 위치했던 273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회장실, 비서실, 부속실, 소연회장 등으로 꾸며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호텔을 매각하기 직전에 호텔 측하고 김우중 회장 사이에 모종의 계약을 합니다. 네. 99년 2월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펜트하우스를 임대 계약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계약금입니다. 25년간 임대 계약료가 연간 12만 원이었습니다. 네? 월로 계산하면 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328원. 정말 헐값에 로얄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셈이었는데요. 호텔을 인수한 회사가 이 계약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들인 겁니다. 심지어 펜트하우스에 전담 마사지사, 전담 청소 도우미까지 두면서 그 도우미 월급도 회사 돈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펜트하우스 정도면 하룻밤에 거의 1,000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해주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무리온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산 회사가 이제 좀 마음이 바뀝니다. 2007년에 이 호텔을 인수한 싱가포르 이 회사 측에서요. 네. 영업 피해 등을 이유로 방 좀 빼라. 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2009년 항소심까지 진행된 결과 법원이 김우중 회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김우중 회장의 명성을 이용해서 호텔의 영업을 너희들이 증진시키려고 교영상 네가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결한 건데요. 네. 앞으로 이 판결 때문에 김우중 회장은 단돈 월 10,000원으로 앞으로도 10년 동안 지금부터 10년 동안 앞으로 2024년이니까 원래 계약이 2024년까지니까 10년 동안 더 23층을 그러니까 안 판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 판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 작년에 김우중 회장이 회고록을 출간한 이후에 요즘에 매체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 재개를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김우중 회장은 이제 추징금 때문에요. 사업을 재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다 잡히면 잡혀있구나. 족족이 추징금으로 다 빼가야 되기 때문에 재개를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고령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미얀마 이런 데 가서 글로벌 청년 사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한테 세계 경영, 글로벌 경영을 이제 말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얘기하는 게 대우를 재건하겠다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대우맨으로 재기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강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약간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훌륭한 기업인으로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든 추징금도 아직 못 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격이 없다. 대우는 대우예요. 우자가 김우중의 우자거든요. 한 창의력 있고 열정 있는 사나이가 사실 적수공곤으로 뛰어들어서 이 한국처럼 막 성장하는 사회에서 온몸으로 던져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궜다가 또 그걸 세계로 확장했는데 세계 벽에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잃게 되는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인생사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설사 실패해도 그 실패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도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사라진 재벌들의 공통점을 좀 보면요. 하나같이 정권과의 불화설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정권을 빼앗긴 것으로 법정 판결이 난 그룹도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진 재벌 국제그룹 이야기입니다. 국제그룹은요, 1947년 양정모 회장의 부친이 소유했던 부산 정미소 한켠의 고무신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정모 회장이 실무 경영을 도맡아서 1962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의 신발을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고 세계적인 신발 공장으로 키워냈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고무신 브랜드였던 왕자표 고무신이 생산되기도 했고요. 마침내 1975년에는 양정모 씨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더욱 승승장구했던 국제그룹은 1980년대 초반에는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재계 랭킹 7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7위면은 지금 어느 기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GS그룹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진짜요? 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왕자표 고무신이요.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당대 최고의 스타 누구예요? 태현실, 김지미 광고 모델이었잖아요. 최고. 두 사진인가 보다. 저번에 태현실 씨. 고무계의 왕자. 1962년이네. 근데 진짜 고무신 이렇게 써져 있네. 1962년 단기 4295년. 저분이 근데 누구예요? 김지미 씨. 정말 몰라보고 있어. 왕자표 고무신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고무신 많죠. 그렇죠. 왜 신발 신다 왜 프로스펙스라는 거. 그렇지. 나이키랑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었고 나이키랑 유일하게 사실은 나이키보다 더 팔리기도 했던. 그렇지. 그럼요. 네, 기억나는 게 나이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나이키 나왔거든요.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가 뭐냐면 칼, 말, 우산이었어요. 나이키의 조다시. 칼, 조다시의 말, 그 다음에 아놀드 팜의 우산. 요 세 가지를 하면 킹카라 그랬었는데 근데 이 갑자기 칼 대신에 새로 나온 게 이게 대항에서 나온 게 프로스펙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파와 프로스펙스파가 진짜 묘하게 경쟁하면서 약간 뭐 신제품에 대해서도 막 서로 누가 신었냐 이런 막 그래갖고 이게 어떤 그 신세대들 어린 사람들한테 이게 나의 어떤 로망이 됐던 그런 브랜드였었어요. 예, 지하철 신용산역이죠. 거기 이렇게 나오면 아주 좀 세련됐죠. 지금도 저희 또래들은 국제빌딩이라고 그러지.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현재 공식 이름이 LS 용산 타워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주 세련되고 멋있죠. 1984년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139억 원 들여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 상을 받은. 멋지죠.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그룹을 상징할 수 있는 그 건물이 완성되고 바로 다음 해 국제그룹이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회장직 그 건물에서 몇 달 누려보지도 못했대요. 양정모 회장이. 그러니까 그 멋진 빌딩에서 다 내주는 아이고, 건물 다 지어놓고 거기서 일도 몇 달 못하고 그냥 해체돼버린 밥 하는 놈, 밥 먹는 놈 따로 있다가 알지. 국제그룹의 해체 과정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국제그룹의 부채 규모가 이게 이제 문제로 떠올랐고요. 돌연 여기도 주거래은행의 은행장이 정책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제그룹이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으로 더 이상 정상화가 불가능하니까 그룹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매각하고 남은 계열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짧은 발표문 하나로 거대했던 국제그룹이 불과 일주일 만에 공중 분해됩니다. 당시 은행과 회사의 사전상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양정모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회사가 없어졌다. 그런 셈이죠. 이건 완전 허망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손 한번 못 써보고 그대로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계획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전두환에게 미운털 밖에서 내서 공중분해됐다. 이 주장의 근거처럼 얘기하는 건데 봐요. 이래재단 생각났잖아요. 아웅산 희생자들 돕겠다는데 이래가 전두환의 호고 결국 자기 사척재단처럼 되는데 어쨌든 전두환 퇴임 후 대비용 그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대기업한테서 돈을 막 뜯었습니다. 보세요.
장세동 경호실장이 밝힌 이래재단의 그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성금액입니다. 재계 당시 1위였던 정주영 현대회장은 51억 5천만 원을 냈어요. 그 다음에 3위인 이건희 삼성회장, 그 다음에 6위인 박태중 포철회장이 모두 45억씩을 냈어요. 재계 5위 김우중 회장이 40억 냈어요. 재계 9위 조중훈 한진회장이 22억 냈어요. 하여간 20대 재벌 전부가 10억 원 이상 냈어요. 그런데 재계 서열 8위 양정모 회장이 얼마를 냈느냐? 5억 냈습니다. 다른 기업에 너무 많이 낸 거 아니에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봅시다. 이런 행정실을 하니까 국제가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의지해서 천상만이지 이거를 공중분해 시기로 말이야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 영향을 해주고 국제그룹 정리의 필요성과 그 처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일반 원칙에 따라 행하여졌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그룹의 부실은 부채 비율이 거의 1000%에 이르렀고 그중 상당 부분이 단기 고리인 완불채 이종환하는 등 부채의 성격 또한 악성이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부채 안 지고 기업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 못 비가지고 대통령이 말이지 또 어느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업 살리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걸 여러 이제 선언했어요. 절차의 비공개, 비인수기업, 피인수기업의 불만 등으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코 개인적인 사심이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 보여서 이 말에 굉장히 저는 가슴이 굉장히 저를 좀 아프게 하는데 이분은요 지나치게 정치적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뇌물이나 이런 걸 전혀 바치지 않아서 무너진 기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정치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거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정모 전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밑보였다는 두 번째 또 근거가 있는데요. 1984년 12월 22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를 불러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양정모 전 회장이 무려 1시간 가까이 늦게 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비행기 타러 오는데 눈이 와서 연발했다는 이유인데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들어오는 양정모 회장을 보면서 양 회장은 어디 외국에서 오십니까? 흉내 잘 내네. 이게 연기 욕심 비인데 아주 좋아. 네, 좋아. 이렇게 갑자기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5일 뒤에 1차 부도가 났는데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이제 요것보다 더 찍힌 사건이 있어요. 재벌 총수들 모임이 있어요. 부인들. 근데 이순재 여사가 힘자랑하느라고 수시로 불렀대요. 종종 불렀대. 재벌 총수도 불렀고. 그런데 김명자 씨는 병치레를 했다는 거예요. 양 회장 부인. 양 회장 부인이 병치레를 해가지고 여길 자주 못 갔대요. 근데 한동안 참석 못하다가 참석을 했는데 어느 회장 부인들은 여사님 뭐 이제 매번 만나서 차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이제 아양을 막 떨고 그러는데 이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소외감 느껴서 왕따처럼 재밌었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찍힌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명자 씨가 양 회장의 부인이 남편에게 내가 누를 끼친 거 아닌가. 그래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나중에 토론하죠. 세 번째로 근거가 되는 일은요, 85년에 있었던 2.12 총선입니다. 그 2.12 총선 며칠 앞두고 전두환이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당시 전두환은 부산 지역 여당 후보들을 격리하면서 하루 더 부산에 머물렀고요. 다음날 오전에 전두환은 부산의 터줏대감인 양정모 회장은 어디 갔냐 이렇게 행방을 묻습니다. 근데 당시 양정모 회장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숨졌던 아들의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한 후였는데요. 얼마 후에 총선에서 민정당은 부산 지역에서 참패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국제그룹의 해체 발표가 이뤄진 거죠. 근데 뭐 이런 여타 이유로 국제 기업 해체된 거라면 너무 비합리적인데요. 부산 지역 참패 책임도 양정모한테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정치